20년 전 그날,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시계바늘 소리가 유난히 클 정도로 정적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덩그렇게 놓인 다 식어버린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후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을 떠올리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하며 딸과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 회사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어머니, 이따 퇴근하고 올 때 장 보러 갈 건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유, 됐다. 안 그래도 힘든데 바로 집으로 와라. 내가 이따가 유진이 데리고 장 보러 다녀오면 돼. 알겠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아, 엄마 갔다 올게. 정신없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유진이는 TV를 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침에 장을 보러 가신다고 했던 게 생각났고 조금 늦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유진이가 보이지 않아 어딨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며 횡설수설하셨어요. 애가 없어졌어. 분명 내 옆에 있었는데. 진이야, 우리 유진이 어딨니? 응? 유진이가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유진이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찰서를 드나들며 아이를 찾으려 했고 실종 전단을 만들어 돌려보기도 했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생활은 무너졌고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어머니에게도 원망이 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초인종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유진 어린이가 이 집 따님 맞죠? 경찰 입에서 나온 딸아이의 이름을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우리 딸 찾은 건가요? 그러자 경찰은 제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시어머니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따님 찾았습니다. 그 일 관련해서 지금 바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경찰은 저를 지나치더니 제 뒤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유독 아들아들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독 오빠와 저는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반에서 반장에 뽑혀도 어린애가 피곤하게 그런 거에서 뭐하냐는 말을 하셨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만 도우기를 바라셨어요. 진이야, 이리 와봐. 왜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하게.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새참 가지고 아빠한테 가봐. 저기 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실 거다. 그거 무거운데. 오빠 보고 가라고 해. 뭐? 오빠가 거길 왜 가? 오빠는 공부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오빠는 우리 집 장손이고 집안 일으킬 사람인데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럼 나도 공부 잘한다고. 엄마는 맨날 오빠밖에 모르지. 됐어, 나 안 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공부는 무슨 공부야? 조용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면 되지. 얼른 새참 갖다 주고
이따가 엄마도 밭에 나가봐야 하니까 저녁 때 오면 오빠 밥 챙겨줘라. 오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오빠가 챙겨 먹으면 되잖아. 왜 맨날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김진희,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하라면 할 것이지 뭐 그리 말이 많아. 그럼 오빠가 남자가 돼서 부엌 들어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니? 응? 그런 건 네가 해야지. 어릴 때였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나 저나 똑같은 자식인데 왜 그렇게 늘 아들아들 하면서 오빠만 싸고 도는지 말이죠.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싶어 뒤처지지 않으려고 저도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와도 칭찬을 듣는 건 오빠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엄마의 사이는 다른 모녀들처럼 가깝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도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공부 잘하니까 대학교 갈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너 대학교 가려고? 무슨 돈으로? 그야, 당연히 엄마랑 아버지가. 누가 너한테 대학 가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오빠 하나 대학 보내기에도 빠듯해 죽겠어. 너도 헛소리 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던지 바로 시집을 가던지 해.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오빠는 대학교를 보내줬지만 저는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면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얼른 취업이나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엄마 말대로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해서 집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그동안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빠와 차별받으며 살다가 혼자 살게 되니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그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 중에는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 역시 시골에서 큰 도시로 올라왔었고 저를 보면 친동생을 보는 것 같다면서 제가 회사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 선배는 오래 만나온 남자가 있었고 제가 일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그 선배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희 씨,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요, 저 연애 해본 적도 없어요. 진짜? 그럼 남자 소개 받아볼래? 갑작스런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더니 선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 친구가 결혼식에 왔다가 진희 씨 보고 반했대.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했나봐. 괜찮으면 둘이 한번 만나볼래? 근데 선배, 너무 급작스럽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이참에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것도 다 경험이야, 경험.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잘하는데 사람이 성격도 좋고 괜찮아. 내가 진희 씨 아끼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 사람 좋은 건 내가 보장할게. 그리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 선배의 말에 저는 그 남자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됐고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이정수 씨 맞으시죠? 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찾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는 밥 먹는 내내 긴장한 듯 보였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근처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친구 결혼식에서 지니 씨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뭐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용기가 안 나서 친구한테 부탁할까 말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후회하기보다는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니 씨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해보니까 용기 내서 부탁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끄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 남자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첫 만남 이후로 몇 번을 더 만나보다가 마침내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알던 남자와 그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는데 그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힘든 일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했고 언제 어디서든 저를 아끼고 위한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연애 경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청혼을 받아줬고 며칠 뒤 가족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정수 씨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정수 씨, 저 괜찮아요? 어머니 뵌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돼서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니까 긴장 안 해도 돼. 정수 씨의 어머니는 그의 말대로 인자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싫을 리 없었고 처음 만난 이후로 제가 먼저 자주 찾아뵈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어서 제가 직접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게 고맙다면서 제게 맛있는 밥을 사주셨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들어. 진이야, 오늘 나랑 이렇게 같이 다녀준 것도 선물도 너무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옷 마음에 드세요? 그럼 나 이거 정말 좋은 날에만 아껴서 입을 거야. 에이, 팍팍 입으세요. 제가 또 사드릴게요. 아유, 말이라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정수한테는 말한 적 없지만 딸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 친구들이 딸이랑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같이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아휴,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오늘 그 소원을 이룬 것 같아. 진이 엄마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시겠다. 저희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하실걸요? 에?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 엄마는 아들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빠랑 항상 차별받고 자라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에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휴, 많이 외로웠겠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되면 천천히 엄마랑 딸처럼 지내보자. 나도 노력해볼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차별로 서러웠던 어린 시절이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고 이 가족 안에서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외로움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진희 씨, 엄마가 진희 씨 결혼 준비로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고 한약 챙겨주셨어. 밥 먹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 어머, 이 귀한 걸.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드려야겠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요즘 보면 진희 씨가 우리 엄마 친딸 같아. 아, 나 좀 질투나려고 그러네.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 말이에요.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맞죠? 맞아. 우리 어머니가 진희 씨를 친딸처럼 아끼시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엄마 재혼하신 거야. 아버지한테는 이미 두 딸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랑 누나들은 엄마가 다른 거지. 진짜요? 그동안 왜 말 안 했어요?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어. 어린 내가 봤을 때도 엄마는 누나들을 온 마음으로 다 키우셨어. 근데도 누나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를 친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도 사이가 서먹하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거의 왕래도 없고, 그리고 나도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도 나고 엄마가 달라서인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 남자친구의 두 누나 중 한 명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버렸고, 다른 한 명은 결혼 후 시댁이 있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사니 자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진희 씨한테 더 잘해주시는 걸지도 몰라. 나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딸을 바라셨던 것 같거든. 누나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도 곁을 내주지도 않았는데 진희 씨는 우리 엄마를 잘 따르잖아. 거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시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졌고, 결혼해서 식구가 되면 그토록 원하시는 딸이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달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회사 발령에 따라 작은 소도시에 가서 살게 됐어요. 남편 고향이 그 근처에 있었기에 고향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도 지리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집에 살고 계셨지만 버스 타면 1시간 거리인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저도 어머니가 오시는 게 좋았어요. 남편을 따라오며 그동안 다녔던 회사도 관둬야 했고, 새로운 곳은 아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이런 제게 시어머니는 큰 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의 경사람에 좋아했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막상 아이를 갖고 나니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엄마처럼 첫째는 아들을 바라실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저를 예뻐하신다고 해도 시어머니 역시 옛날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는 밑반찬이며 음식을 잔뜩 만들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가, 진이야, 나왔다. 오셨어요, 어머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기 가지면 몸도 무겁고 잠도 오고 다 귀찮잖아. 음식 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해왔지. 당분간은 이걸로 정수랑 같이 밥 먹어. 떨어지면 내가 또 해올게. 저는 이때를 기회 삼아 어머니께 제가 걱정하던 걸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는 첫째 손주가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혹시 아들 손자 원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애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 점점 딸아들 구별 안 하는 세상이 될 텐데 아들인지 딸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너희 자식이면
그냥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예쁘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셨고 마침내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엄마도 안 해주는 제 산후조리까지 손수해 주셨고 저는 이런 어머니께 친엄마 같은 정을 느꼈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댁복은 차고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유진이라 지었고 유진이가 저희에게 찾아온 뒤로 가족은 더욱 행복했고 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딸의 웃음과 애교 하나면 모든 걱정이 날아갔고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3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딸과 남편의 빈소를 지키고 앉아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었지만 그 아이의 온기도 저를 위로해 주진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날 저는 그동안 잘 참고 있던 눈물이 모두 터지고야 말았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말도 나오지 않았고 숨을 들이쉬는 것도 힘겨웠죠. 시어머니 역시 좀 전까지 울고 계셨는지 눈가가 붉었고 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진이야, 왜 너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럼 나는 뭐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는 우리 유진이를 지켜야 해. 진이 네가 유진이 엄마잖니. 정수는 떠났지만 우리 셋이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온몸을 감싸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작은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속에서 어떤 용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기로 저는 다시 취직을 준비했지만 아직 어린 딸 유진이가 걱정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면 그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신경을 써주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일하게 되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서 유진이도 봐주시고요. 제가 용돈도 챙겨드릴게요. 진이야, 너 서운하게 이럴래? 가족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돕는 거지. 뭘 그런 걸 부탁하고 물어봐. 그리고 돈은 무슨 돈? 돈 안 줘도 된다. 우리 예쁜 손녀 유진이 매일 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오히려 더 좋지. 내가 애도 잘 보고 너 일하는데 신경 쓰지 않도록 집안일도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취업 준비해서 취직해. 그날 이후 어머니는 고향집에 올라오셔서 저랑 유진이와 같이 살며 제 대신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도맡아 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걱정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예전에 일했던 경력으로 한 회사의 회계팀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도 무사히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딸 유진이도 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새 식구의 안정적인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이야, 집에 대파 떨어졌던데 이게 아주 싱싱하고 좋아 보이네.
이거 사야겠다. 어머니, 저 앞에 가게에서 좀 전에 대파 샀잖아요. 어머, 그래?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하네.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대파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시는 게 피곤해서 그러신가 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고 똑같은 물건을 다시 보며 이거 샀었나 되묻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리모컨이나 딸아이의 장난감 같은 물건을 냉장고 안에서 욕실 선반 위에서 찾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건 어머니 감정의 변화였어요. 하루는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얼굴도 빨갛고요. 아유, 아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닌 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손을 탁 쳐내면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짜증스런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괜찮다고 하는데 얘가 왜 이래? 병자 취급하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는 자신도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자신이 쳐낸 제 손을 잡으며 인자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손 아팠지? 아유, 빨개졌네. 미안하다. 내가 좀 예민했나 봐. 평소엔 다정하고 인자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말에 화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세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땐 그냥 나이 탓이려니,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징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고 은근하게 다가오는 변화.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이 겪게 될 진정한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보통의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고 하루만 출근하면 주말에는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고 기분 좋게 딸과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 회사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어머니, 이따 퇴근하고 올 때 장 보러 갈 건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주말에 집에서 맛있는 거라도 해 먹으려면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유, 됐다. 안 그래도 저녁 되면 피곤할 텐데 그냥 바로 집으로 와라. 내가 이따가 유진이 데리고 천천히 장 보러 갔다 올게.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아, 엄마 갔다 올게. 두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로 향했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쉬고 싶어서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집은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어머니께서는 저녁을 만들고 계시고 유진이는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장 보러 가신다고 하더니 조금 늦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일단 씻고 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밖이 어두워져도 오지 않아 나가보려고 하던 찰나에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제 딸 유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마트 가신다더니 좀 늦으셨네요. 장은 다 보셨어요? 근데 유진이는요? 그게 진이야. 유진이가... 저는 어머니의 하얗게 질린 표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불안함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유진이 어딨냐고요?
왜 혼자 오셨어요, 네? 제가 마구 다그치자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 진이야, 우리 유진이 어딨니? 집에 먼저 안 왔어? 유진아, 할미 왔다, 유진아. 어머니는 유진이를 찾는 것처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집에서 유진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애 데리고 같이 마트 가셨잖아요.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가 정신 차리셔야 유진이 찾죠. 유진이가 없어진 게 몇 시였어요? 얼마나 된 건데요? 그게 벌써 1시간이 넘었나? 아니 2시간인가? 진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동네에 있는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마트 입구며 계산대며 마트 구석구석 그리고 바깥 주변도 다 찾아다녔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요? 네, 4시 30분쯤 마트에 들어갔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걸 어머니가 알아차린 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종 신고로 접수하겠습니다. 아이 사진 갖고 있으시죠? 저는 핸드폰을 뒤져 유진이의 가장 최근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형사님, 우리 유진이 꼭 좀 찾아주세요. 저한테는 이제 제 딸 유진이밖에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지금 무섭고 막막하시겠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잘 버텨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 잘 버텨주세요.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불도 켜놓지 않고 소파에 앉아 어두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울컥 원망이 올라왔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유진이를 찾는 데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지만 휴가가 끝나도 아이를 찾지 못해 결국엔 사직서를 내야 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트, 버스 정류장, 놀이터, 학교 앞,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제 딸인데요. 아이 얼굴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전단지 버리지 마시고요. 네? 보시면 여기 적힌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딸이 실종된 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연락만 들으면 무작정 뛰어나갔어요. 그러나 매번 제 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은 흘렀어요. 경찰의 수색도 점점 간격이 길어졌고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데리고 누가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밤마다 경찰서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 사이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유진이를 못 찾는 날이 늘어갈수록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미움과 원망이 쌓여갔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가끔 울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누가 다 먹어요? 우리 미진이가 다 먹지. 오늘 미진이 생일이잖니. 미진아, 일어나라. 나와서 식기 전에 밥 먹어야지. 미진이요?
그게 누군데요? 세상에 제일 예쁘고 귀여운 우리 미진이 몰라? 아휴, 아직도 자고 있나 본데. 얼른 가서 깨워봐라.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어머니는 또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신 듯 했어요. 아유,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 음식은 또 다 뭐야? 진이 네가 만들었니?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에도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거나 날짜나 단어를 기억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혹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딸아이를 찾는 데 집중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찾아온 어떤 변화도 모르고 그대로 지나갔던 거였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원망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참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기가 김진희 씨 댁 맞나요? 네, 제가 김진희예요. 형사님, 혹시 제 딸 찾았나요? 그게 이유진 어린이가 이 집 따님 맞죠? 경찰 입에서 나온 딸아이의 이름을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우리 딸 유진이 찾은 거 맞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경찰은 차분하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유진 어린이 찾았습니다. 2년 전 실종 직후에 시골의 한 고아원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한 시골은 남편의 고향이었고 고향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얼어있는 저를 그대로 지나쳐 시어머니에게로 향했고 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강영순 씨, 실종아동 유기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임의 동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현실이 아닌 꿈이길 간절히 바랬어요. 저는 바로 딸아이가 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딸 유진이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시간이 2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곧 문이 열리고 여성 경찰관과 어떤 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7살이 된 아이는 2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단번에 제 딸 유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장 달려가 그 작은 몸을 껴안았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어? 유진이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보면서 눈만 끔뻑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아이를 데리고 온 중년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어머님, 그게 유진이가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실종 당시에 받았던 어떤 충격 때문인지 말을 안 하고 있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참 동안 아이를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천천히 아이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유진이 엄마야.
천천히 엄마 얼굴 봐봐, 응? 우리 유진이 이렇게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그걸로도 충분해.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는 2년 전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한참 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그동안 보살펴준 고아원 원장님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유진이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자신이 버림받았을 때의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친엄마도 만났으니 잘 보살펴 주시면 점점 모든 기억도 돌아오고 말문도 다시 열릴 거예요. 네, 꼭 그래야겠죠.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원장님, 우리 유진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때 어떤 분이 애가 혼자 있었다고 하면서 데려다 주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경찰에게 들어보니 그분이 유진이 친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유진이를 데려다 준 게 확실한가요? 원장님은 그날의 일을 며칠 전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를 잃어버렸던 그날, 어머니는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원장님 계시나요? 제가 원장입니다, 어르신.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요. 혼자 있어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어린데 혼자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휴,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원장님 말로는 그때 유진이가 저희 어머니께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저기 할머니, 이 아이랑 정말 모르는 사이가 맞으세요? 애는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처음 보는 앤데.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어머니는 왔던 길로 돌아갔고 원장님은 그날 이후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유진이가 입을 열지 않았기에 그대로 고아원에서 머물게 된 거였죠. 충격적인 사실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조사 중인 어머니가 제 딸을 보더니 갑자기 미진아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미진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 있어, 응? 아야, 이러다 너 또 잃어버리면 엄마 못 살아. 엄마 장보고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다른 데 가 있어. 알겠지?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잖아요. 어머니 소녀 유진이. 왜 자꾸 모르는 사람을 찾으세요? 경찰은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는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유진이 어머님, 진정하시고 여기 앉으시죠. 유진이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당시에 실종 신고가 그 지역 관할로 들어온 게 없었고 애가 말을 안 하니 행정상으로도 신원미상 아동으로 분류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 가시는 분 중에 유진 어머니께서 만드신 전단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주에서 찾게 된 거예요. 경찰의 입에서 나온 경악스러운 말에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이를 버려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미진이를 살려달라며 또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찾는 미진이가 누군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고 일단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씻기고 잠을 재우고 나니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자 안 그래도 병원에 가려고 했던 게 생각났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 흔히들 알고 있는 치매였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려는 단계였죠. 그동안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날짜나 장소를 헷갈리고 갑자기 성격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그리고 손녀를 모르는 아이라며 고아원에 직접 버리고 온 것도 전부 치매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치매에 몸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입원해 있기를 권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한 후 우선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 앞으로 대체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딸아이를 유기한 것도 맞지만 아픈 분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분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가끔 연락을 하는 사이였어요. 이모님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와서 미안하다. 언니랑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너도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와 봤어. 안에 너희 어머니 있니? 이모님, 그게 왜 그래? 언니 어디 가셨어? 내가 괜히 왔나? 저는 그간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고 이모님은 제 말을 듣고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기 진이야, 언니 대신 내가 다 사과하마. 우리 언니 불쌍한 사람이야. 진이 네가 부디 이해를 해줄 수는 없겠니? 왜 그러시는지 알아야 이해를 하죠. 유진이 잃어버린 건 치매 때문이라 그렇다 쳐도 어머니께서 매일 찾아대는 미진이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시는 건지 답답하기만 해요. 물어봐도 제대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요. 저는 답답한 나머지 이모님께 한탄스럽게 말했어요. 이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미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이 너도 우리 언니가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지? 미진이는 언니가 첫 번째 결혼했을 때 낳았던 딸 이름이야. 저는 어머니께 딸이 있다는 건 몰랐기에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첫 딸이었기에 지극정성으로 금이야 오기야 하며 끔찍하게 아끼며 키웠다고 합니다. 이모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미진이가 4~5살쯤 됐을 때였나. 둘이 같이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린 거야. 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미진이만 찾으러 다녔는데 이틀 후에 드디어 아이를 찾았어. 근데 미진이는 이미 목숨을 잃은 후였지. 어린애가 어떻게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강에 빠져 사고를 당한 거야. 그 뒤 언니는 아이를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식음도 전폐했고 가족들한테는 외면당했어.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한 거란다. 아휴, 말이 이혼이지. 거의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 저는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저도 딸을 잃을 뻔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모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언니가 너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그때 먼저 보낸 미진이가 생각났다고 해. 그래서 어릴 때 딸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다 해주고 싶었대.
그리고 네 딸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미진이의 어린 시절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매일이 행복하다고 그랬었어. 그건 진심이었을 거야. 우리 언니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네가 며느리로서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께는 수십 년 전의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가 되자 유진이에게서 딸이 겹쳐 보이게 됐고 또 한 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겨뒀다가 치매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보낸 시간을 떠올려보면 친엄마와 다름이 없었고 좋았던 시간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로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나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친이 왔니? 저기, 우리 유진이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몸은 건강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다행히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고 자신이 한 일도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내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나 보기 힘들 텐데 애써 이제 안 와도 된다. 미안함에 제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시어머니는 침대에 내려오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셨어요. 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한 것도, 너랑 유진이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도 미안해.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도 내 사과하마. 용서해달라고는 안 하마. 어떻게 내가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있겠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요. 진이야, 그날 나는 유진이를 미진이로 본 것 같아. 미진이가 누구냐면...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이모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내 잘못으로 잃어버리고 결국엔 먼저 보낸 안타깝고 가여운 내 딸. 유진이가 미진이를 잃어버렸을 때랑 비슷한 나이가 되어가니 그 애가 더더욱 생각이 났어. 기억이 왔다 갔다 할 때 유진이를 엄마 잃어버린 애로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러버리고 만 거야. 너한테는 네가 안 겪어도 될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었고 이게 전부 내 탓이야, 내 탓. 그러니 진이야, 나 용서하지 마라.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작고 마른 손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에게 화도 났고 밉기도 했어요. 원망도 했고요. 근데 그래도요, 저 어머니 용서해요. 아유, 아니야. 용서 안 해도 된다. 난 너희 모녀한테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벌도 다 받을 거고 앞으로는 너와 유진이한테 나타나지 않으마.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벌 받고 있으면 제 마음은 멀쩡하겠어요? 저희가 영 끊고 살면 나중에 정수 씨는 어떻게 봐요? 유진이도 둘도 없는 소중한 제 딸이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랑 유진이한테 정말 미안하시면
저희 옆에서 계속 있어주세요. 함께하면서 미안함도 원망도 다 같이 하자고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오전의 따뜻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당시 치매 초기였던 것과 아이를 해치려는 고의가 아니라 지키려는 착각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어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를 용서했고요. 유진이도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기억도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 사정을 전부 알고 있던 동료들과 사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었죠. 모두 원래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한 사람, 어머니만 빼고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날은 가족을 알아보는 날도 있고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1년 뒤에는 저도 손녀 유진이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지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 사왔는데 이거 먹고 저랑 산책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지만 그게 저를 알아보고 웃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어머니였지만 저는 예전처럼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유진이 학교 들어간 거 말씀드렸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키도 크고 가끔은 할머니도 찾아요.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하면서요. 어머니도 유진이 보고 싶으시죠? 다음에는 꼭 같이 올게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제가 한 말이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을 잡아봤어요. 그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은 흘러 저도 어느덧 50대가 되었고 딸 유진이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녀는 변함없이 어머니 곁에 머물렀어요.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어머니는 조금씩 세상을 놓아갔지만 저희는 그 손을 잡고 함께 했어요. 기억을 못해도 좋으니까 몇 년만, 아니 몇 달만이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했지만 어머니는 10년 전 봄, 긴 잠에 들듯 조용하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떤 때보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보냈던 계절이 돌아오면 유독 하늘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 어머니께 안부를 묻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도 마음도 괜찮으시죠? 거기서 정수 씨도, 그리고 어릴 때 떠난 어머니의 딸 미진이도 만났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랑 유진이랑 잘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거기서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해요. 어머니, 원망도 했고 미워도 했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어머니와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비록 슬프고 아팠지만 우리가 겪은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기억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흐려지거나 지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했던 마음만큼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없이 맞는 10번째 봄, 이 계절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